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XRP 한번 볼게요. 자, XRP 지금 현재 4,160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게 일목균형표 매매를 우리가 잘 하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난 이제 2024년도에도 요런 이제 패턴이 나왔지만,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에서 여기 선형 스팬 1 라인이 있거든요. 요 구간이에요.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매수 타점을 잡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강력하게 하방으로 이제 뚫어내게 되면 이거는 하방 추세로 크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구름대 라인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가 요렇게 음운을 돌파를 했을 때 요때 이제 매수 타점 잡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때는 한 번 더 밀렸어요. 밀렸고 여기서 한 번 더 돌파하고 나서 좀 시세가 크게 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양운대랑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좀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이 상승 추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름대 상단 라인까지 터치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또 매수 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요 구간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이 선형 스팬 2라고 합니다. 보통 구름대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애들을 선형 스팬 2, 위에 있는 친구들을 선형 스팬 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형 스팬 2를 이탈을 했을 시에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3,800원대를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보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뭐 여기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5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해도 무난한 좀 타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리플을 이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약간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하방 추세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열어두고 이 하방 추세 라인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XRP가 한번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물론 돌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구간은 못 먹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코인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악재가 예를 들어 하나가 떴는데 그 악재로 인해 갖고 나스닥이 폭락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역시나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굉장히 좀 상방에 유리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불플래그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을 때 요때 이제 리테스트 구간 줄 때 요때 매수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수 타점들을 열어두고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과연 이제 불플래그 패턴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맞고 한번 하방으로 떨어뜨릴 것인가는 우리가 기준을 이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포인트를 맥점이라고 보시고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XR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열어두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분석 툴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 초보들, 코인 어린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코린이라고 내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코린이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코인을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 갖고 100%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직장인이라든지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너무 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별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 분들은 저 같은 좀 전문가들의 좀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요 가이드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XRP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상단 전화번호 010-5872-7811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XRP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좀 하실 분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에 신청을 해주시고 리플 실시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들 입장이 다를 거예요. 최근 들어갖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데서 매수를 해놓고 매도 타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갖고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 지금 여기서 윗단에 최근 이제 윗단에 이제 잡으셔갖고 물려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맞춤형 가이드를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플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리플 관련해갖고 조금 더 추가적인 이슈 한번 볼 건데요. 자, 최근에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리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시가총액이 지금 3등이 이제 리플이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과거에는 솔라나였는데 이제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 3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간 계기가 또 뭐였을까? 뭐 물론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해소도 물론 있었겠지만 스위프트 대비해서 저렴한 이런 국경 간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리플이 크게 부각받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스위프트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3일에서 7일이 걸리고 비트코인은 10분에서 60분이 걸리고 이더리움은 4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리플은 어떻게 됩니까? 3초에서 5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마찬가지. 중개은행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스위프트 시스템은.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리플 수수료는 0.0002, 0.0004 XRP로 매우 저렴, 거의 공짜죠.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커다란 대금을 이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런 저렴한 송금 비용이라는 이런 기술적 우위로 리플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국제 송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최근 들어갔고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리어트 그리고 태국은행 등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들의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2030년 내에 리플이 스위프트 글로벌 유동성의 14%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굉장히 리플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스위프트는 하루에 5조 달러 이상의 국제 결제를 처리를 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1,500조 달러예요. 5조 달러, 5조가 아니고 5조 달러입니다. 1,500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1.5경 정도 되는 거예요. 갈링하우스도 얘기를 했지만 14%가 리플이 차지한다라고 하면 1.5경에서 거의 14% 정도면 210조 정도 연간 거래액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XRP가 만약에 이 브릿지로 처리를 하게 되면 XRP에 대한 수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지금과는 비교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플 지금 3달러 정도 하는데 이거 뭐 지금 30달러 가고 40달러 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2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리플을 위협한다. 가격 변동성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송금 서비스에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 물론 이제 성장세를 보여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98%가 테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빗달러권 이런 송금, 이런 원화에서 페소로 뭐 이체를 한다라든지, 뭐 유로에서 바트로 뭐 이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저는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RP가 또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위협이 아니고 공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XRP가 유일하게 멀티 화폐 간의 직접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 부분에 있어 강점이 있지만 이런 서로 다른 이런 화폐 간의 이런 다리 역할, 그러니까 리퀴디티 브릿지 역할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XR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동성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 화폐 간의 이런 실시간 변환의 어떤 특화, 따라서 이게 상호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위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XRP랑 RLUSD 이게 투 트랙 전략을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RLUSD를 통해서 이런 가치 안정성을 이제 보완을 하고 XRP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속도랑 브릿지라는 이런 이제 강점을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리플 역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6억 6천만 달러로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유율 수준으로 봤을 때 형편없지만 그래도 현재 RLUSD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성장성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RP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B2B에 있어 갖고 초고속 국제 송금에는 특화가 되어 있고 RLUSD 같은 경우도 가치 저장 맥락에 있어 봤을 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리플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트래픽을 공급하면서 공진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앞으로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데 XRP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져와 봤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리플을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끔 항상 옆에서 힘이 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플 말고, 이제 리플 코인 말고 좀 빠르게 좀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도 제가 좀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집중을 해주시고 요거 해당 코인, 히든 코인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셔갖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필승카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폭등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드디어 올라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중한 정보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히든 코인 받아가세요. 그럼 대폭등이 나오는 코인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2023년도, 2024년도 대폭등이 나왔던 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해에 한 번 갔던, 이렇게 크게 갔던 친구들은 항상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나의 뭐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2023년도의 내러티브는 솔라나 밈이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솔라나 덱스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봉크라는 코인이 솔라나와 밈이라는 이런 테마로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7,300%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어떤 코인? 버추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23,000%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어떤 테마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까? AI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AI 에이전트랑 더불어 갖고 민까지 여기서 가세를 하면서 격테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버추어 프로토콜이 23,000%, 브렛이라는 코인이 14,000% 올라갔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인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메이저 코인들 보이십니까? 없죠? 메이저 코인들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해에 올랐던 코인, 그 다음 연속해서 탑 게이너에 올라간 사례가 없다. 결국엔 뭐예요? 한 번 갔던 친구들은 안 간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2025년도 코인은 어디서 봐야 될까? 일단 이 코인들 다 배제해야 되겠죠. 그죠? 2025년도의 내러티브는 과연 무엇일까?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오고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재단, RWA, 리얼 월드 에셋, 디파이,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은 무조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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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2025년도를 주도할, 하반기를 주도할 땡땡땡땡 관련 코인입니다. 2025년 대시세 임박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세 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 쪽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입질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셔갖고 올해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히든 코인은 꼭 신청을 통해서만 이제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청을 주신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신청 방법은 하단 전화번호 010-5872-7811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지나가면 또 찾기가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인 한 종목만 잡아 놓으셔도 올해 코인 졸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잡으시고요. 010-5872-7811으로 히든이라고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게 잡을수록 손해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